조합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25일 오후 4시입니다. 작금의 조국 사태는 언론의 특종에 의해서 터진 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이 재산관계를 폭로를 했는데 거의 결정적 전기를 만든 것은 동아일보였습니다. 동아일보가 지난 8월 20일자에 교수 박사 과정 참여한 논문 공동저자 고교생이 제1저자 충격이라는 특종을 했습니다. 즉 조국 씨의 딸이 당국대학교의 논문 저작 과정에서 인턴으로 2주 동안 활동한 것밖에 없는데 제1 논문 저자로 올라간 것은 이것은 입시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최초로 제기를 했는데 첫 보도가 아주 정확했습니다. 그 뒤에 정확한 것으로 밝혀지는데 결국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해가지고 지난 일주일 동안 확산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게 바로 방금 나왔습니다. KBS 일요진단 라이브 측은 지난 22일에서 24일간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직 수행에 적합한 인사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8%가 부적합하다, 18%만이 적합하다라는 답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4%는 의견을 유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명 반대가 찬성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온 것은 이 동아일보 기사에서 비롯된 언론의 경쟁적 폭로 기사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 주 전에, 그러니까 이 본격적인 언론 추적이 있기 전에는 조 후보자의 지명을 찬성하는 사람이 42%였고 반대하는 사람이 36%였는데 이게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측 의뢰로 한국 리서치가 진행했으며 전국 19살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해당 조사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적합 응답 비율은, 즉 법무장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 비율은 전 연령층에 걸쳐서 적합하다는, 임명해도 좋다는 여론보다 높았는데 다만 20대와 30대는 판단 유보라는 답변이 부적합보다는 많았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주요 의혹 3가지 가운데 가장 해명이 필요한 사안은 뭔가라는 질문을 했더니 역시 자녀의 논문 및 입시 특혜 의혹이라는 답변이 65%에 달했습니다. 이어서 일가족 사모펀드 투자 의혹 13%, 선친의 사학재단인 웅동학원 채무 관련 가족 간 소송 결과 의혹 10%, 모르겠다 10%,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압도적으로 이 논문 문제와 이 논문이 고려대학 입시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했느냐, 그것이 논문 제1저자라는 이 과장된 표기가 수시 입학에 합격되는데 큰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해명해야 된다는 게 압도적으로 많다 이겁니다. 고위공직자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역시 검증이 필요하다 70%, 필요하지 않다 25%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여당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왜 가족까지 신상털이를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은 해야 한다, 장관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주 전에 KBS 일요진단 라이브 한국 리서치 조사는 8월 15일과 16일에서 이루어졌는데 전국 성인 1006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조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가 당시는 42%였습니다. 부적절하다가 36%,
모르겠다가 23%였는데 언론의 폭로에 의해서 이게 역전이 되어 가지고 조국을 임명하면 안 된다. 48%, 36%에서 일주일 사이에 48%로 뛰고 임명해도 된다는 42%에서 18%로 폭락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KBS가 이런 조사를 했다는 게 또 흥미롭습니다. KBS, MBC는 이 정권 등장하고 나서 완전히 정권의 나팔수로 변해가지고 이 정권의 왜곡된 거짓 선전의 도구가 됨으로써 한국 언론을 안목시기로 몰고 가는 맨 앞장섰던 KBS가 정권에 불리한 여론조사를 왜 했느냐? 왜 했겠습니까? 그것은 정권을 따라가다가는 시청률이 떨어진다. 정권을 따라가다가는 일반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 보도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KBS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개과선천한 게 아니고 계산이죠, 계산. 이대로 계속 조국 편을 들다가는 KBS도 조국 꼴이 되겠다. 그러면은 언론의 정도로 이 경우에는 언론의 정도로 이 포지셔닝을 해가지고 일단 여론조사를 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언론 자유는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결판이 나느냐 하면은 언론 소비자의 판단에 따릅니다. 언론 소비자는 누구냐? 바로 구독자고 시청자입니다. 지금 MBC가 정권으로부터는 후한 점수를 받겠지만은 시장에서는 아주 낙제점을 받아가지고 MBC의 뉴스 드라마까지도 시청률이 떨어지고 그게 결국 회사를 적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MBC도 아마 내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친정부 보도를 하다가 우리 회사 이거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내 월급이 과연 확보가 되겠느냐 하는 정도로까지 몰리면은 거기서도 일종의 유턴이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이 자유시장 경제에서 소비자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소비자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같이 작동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예요. KBS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조국 편을 들다가는 KBS가 시청률이 떨어지고 그렇게 하면 광고도 줄어들고 장기적으로는 KBS가 존립하기가 어려워진다 하는 데 대한 위기감이 그나마 이 정도의 승리를 보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 언론의 자유가 모든 자유의 기반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때 보통 세 개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첫째가 언론의 자유입니다. 두 번째가 선거의 자유입니다. 세 번째가 사유재산권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살아있으면은 국민의 의식이 일시적으로는 선동에 넘어가지만은 결국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민주주의 위대한 점이 발현이 됩니다. 민주주의가 다른 독재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민주주의는 자기 실수를 견딘다고 합니다. 실수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바로잡게 하는 게 바로 언론입니다. 언론은 사실에 기초해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면은 아무리 우리한테 유리하더라도 배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념이나 신념보다는 사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언론이고 그게 저널리즘입니다. 근데 그게 간혹 정권의 선동에 의해서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또 살아납니다. 이게 참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의 아주 신비로운 점입니다. 자기 잘못을 견딘다, 자기 실수를 견디는 것이 자유민주주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언론의 사실보도입니다. 언론의 사실보도는 또
또 다른 조건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공정보도와 같이 가야 됩니다. 사실보도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그것은 단순하게 사실이 아니라 진실로 성격을 합니다. 사실과 진실은 좀 다릅니다. 사실은 개별적인 단편적인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것은 사실을 공정하게 보도함으로써 어떤 사물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은 등급이 좀 달라요. 어쨌든 한국 언론에 대한 불평이 많았고, 사실은 대한민국을 망친다고 하면 그 제1책임자는 선동 언론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조국 사태의 경우에는 우리가 아직도 희망을 버릴 이유가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점에서 언론계에 한 50년 동안 종사했던 저로서도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